네, 두 번째 강의 커피 식물학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오른쪽에 있는 이 나무가 가짜가 아니고 실제 커피 나무입니다. 보시면 상태가 좀 안 좋죠. 고향을 떠나와서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나무가 5년 된 겁니다. 5년 된 거고, 이게 이제 뭐 냉해를 입어서 좀 말라서 그렇고요. 끝에 보시면 이 떡갈나무같이 생겼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앞쪽은 약간 뺀질뺀질합니다, 잎이. 뒤쪽은 안 뺀질뺀질합니다. 예. 요게 이제 보시면 여기 실제 커피 체리가 여기 열려 있죠. 요게 이제 커피 나무입니다. 간연생 쌍떡잎 식물로 열대성 상록 교목입니다. 이게 많이 자랄 경우에는 10m 이상도 자랍니다. 근데 10m 이상 자라면 수확하기가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래서 높이를 보통 이제 한 2m에서 3m 정도로 유지를 해서 키우게 되는 거죠. 보시면 잎은 조금 긴 타원형이고요. 만져보면 우리가 보통 만질 수 있는 그런 나무 잎보다 약간 좀 두꺼운 느낌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커피 열매가 있는데 앵두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커피 체리라고 합니다. 커피 나무에도 꽃이 피거든요. 보통 이제 하얀 꽃이 피는데 한 이틀, 3일 정도 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잎이 이렇게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 녹색이었다가 초록색이었다가 조금씩 익어가면서 이렇게 빨갛게 변하고 이렇게 빨간 색으로 된 거는 이제 체리가 완전히 익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커피 열매를 직접 따서 안에 열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익은 걸로 제가 한번 따볼게요. 예. 이게 이제 커피 열매입니다. 제가 한번 껍질을 벗겨보겠습니다. 이제 이 빨간 게 껍질,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스키니하고 나와 있죠. 껍질이고요. 쭉 짜니까 이렇게 좀 물이 나오는데요. 예. 예. 요게 껍질입니다. 껍질이고, 안에 보면 씨앗이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고, 보면 요렇게, 이 나오는 게 이런 거에 이제 커피 과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농사 짓는 아이들이 목마르고 그러면 이렇게 따서 먹기도 한대요. 네. 요걸 좀 내려놓고요. 보시면 요 안에 두 개의 커피 씨앗이 이렇게 들어있던 겁니다. 제가 지금 찾기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예. 미끄러운 거는 왜냐 그러면 여기 이제 둘러싸고 있는 걸 점액질이라고 합니다. 점액질이라고 해서 이걸 영어로 뮤실라즈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 문제집을 풀어보시면 그 단어도 직접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 끈끈한 점액질을 벗겨내면 딱딱한 깍지가 있습니다. 그걸 파치먼트라고 해요. 파치먼트를 벗겨내면 이제 생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만 보셨던 커피 체리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죠. 예, 빨갛게 되어 있는데 보셨던 커피 콩, 예, 콩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두 보신 적 있죠, 여러분? 원두 보시면 가운데 조금 평평하고 가쪽은 조금 둥글죠. 요 끝에 있는 요걸 뭐라고 그랬죠? 껍질. 예, 껍질이고 아우트스킨이라고 합니다. 요 안에 있는 거 요걸 뭐라고요? 과육이라고 하고 펄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만지니까 미끈미끈해서 잘 안 잡히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점액질이라고 합니다. 점액질. 이쪽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점액질. 자, 점액질을 이렇게 제거하면 이렇게 콩 모양 형태로 되어 있는데 콩을 둘러싸고 있는 딱딱한 깍지가 있습니다. 그걸 파치먼트라고 해요. 파치먼트. 예. 이 파치먼트를 벗겨내면 이제 곧 그게 생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교재 10쪽에 보면 나와 있는 그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생물학적 관점의 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커피는 쌍떡잎 식물로 꼭두선익과에 속한다. 커피의 종중에는 크게 세 가지 종이 있습니다. 이거 3대 원종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TV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100% 아라비카 이런 말 많이 쓰죠. 아라비카 종 있고요. 또 로부스타 종 있습니다. 로부스타. 카네포라라고 합니다. 정확한 식물학적 명칭은 카네포라. 리베리카가 있습니다. 리베리카. 이 세 가지를 커피의 원종이라고 합니다. 자, 아라비카는 그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예, 요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에티오피아가 그 원산지가 됩니다. 로부스타는 콩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콩고. 자, 리베리카는 리베리아.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은 어디가 가장 많냐 그러면은 이 아라비카가 전체 생산량의 한 60에서 70%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로부스타는 그 남아있는 한 30 정도, 30% 정도 되겠죠. 리베리카는 맛도 없고 뭐 그래요. 뭐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지구 어딘가에 있긴 있답니다. 지 혼자 외롭게 잘 자라고 있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생산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리베리카는 재배를 하지 않고요. 우리가 커피에 종하면 요 세 가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우리가 수업할 때 보게 되는 건 주로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요 두 가지 종이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커피의 품종 계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세기에 스웨덴의 식물학자 린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이제 다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동식물을 나누다 보니까 제일 처음 어떻습니까? 동물계, 식물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문, 강목, 과속종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동식물을 분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도 거기에 따라서 나누는데 처음부터 들어가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뒤에 과, 속, 종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라비카 로부스타는 조금 이따가 내용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과, 속, 종 있는데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까? 과 이게 무슨 과다? 너는 뭐 이런 말 하죠. 너는 사이코 과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과를 영어로 family라고 합니다. 과도 외우시고 패밀리도 외우셔야 됩니다. 속은 지너스라고 합니다. 지너스. 예. 그 아래쪽 개념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 예. 너는 무슨 종이야? 뭐 희귀종이야? 뭐 이런 말 쓰죠. 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과, 속, 종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커피가 속한 과, 패밀리는 류비안세라고 합니다. 이게 꼭두스니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꼭두스니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너스 속은 코페아라고 합니다. 속, 코페아. 커피 프랜차이즈 이름 중에 코페아 커피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커피의 속 이름을 따서 만든 게 코페아입니다. 코페아. 그래서 과는 꼭두스니과의 코페아 속이 되는 거죠. 속 안에 또 4가지 정도인가 이렇게 속이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커피라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유코페아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밑에 합의 개념으로 해서 아속, 아속이라고 하고 커피의 아속은 유코페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은 스페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이게 비슷한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네요. 확인종, 백인종 뭐 이런 거 맞는가? 뭐 비슷한 그렇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에는 여기 보면 지금 아까 2개밖에 안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3개입니다. 근데 이건 거의 생산성이 좋지 않아서 안 쓴다 그랬죠. 그래서 아라비카, 카네포라 요 2가지 종이 이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그런 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 종 안에서도 뭐 산지, 품종이나 이런 게 따라서 계속 나눠지거든요. 일단 종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종에는 아라비카, 카네포라가 되어 있고 종 안에 품종이 있겠죠. 티피카, 뭐 로부스타 이렇게 쭉쭉쭉쭉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부스타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품종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막 종이 같은 거 있으면 톡톡 찍는 걸 뭐라고 합니까? 예, 호치키스가 아닙니다. 스탬플러라고 하죠. 스탬플러인데 스탬플러를 만드는 회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호치키스가 되다 보니까 호치키스가 스탬플러가 된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중에서도 로부스타가 가장 뜨다 보니까 이게 카네포라는 이름하고 거의 혼동 없이 구분 없이 쓰게 되고 지금은 거의 다 모두 다 카네포라라고 하는 정식적인 명칭보다는 로부스타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에 종하면 우리가 아라비카, 로부스타 이 2가지 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로부스타와 아라비카 그 차이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쉬울 것 같습니다. 아라비카가 있고 로부스타가 있는데 아라비카는 우리가 단감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감. 시골에서 열리는 단감 그냥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먹을 수 있죠. 맛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TV 광고에서 보면 우리는 100% 아라비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좋은 품종 쓰고 있다는 이런 뜻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로부스타는 땡감 생각하시면 됩니다. 땡감. 그냥 먹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로부스타는 생산이 되는 대부분은 어디로 갑니까? 이게 인스턴트 커피의 원료로 갑니다. 그러니까 로부스타로 인스턴트 커피를 만드니까 먹으려고 하니까 땡감 여러분들 드실 수 있습니까? 그냥 드시기 힘들죠. 먹으려고 힘드니까 감은 삭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 넣습니까? 설탕이나 프림이나 이런 거 막 넣어서 먹다 보니까
그나마 먹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로부스타는 여러분들 먹기 힘들어요. 예. 힘드니까 그렇게 뭐 가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라비카는 에티오피아가 원산지고 로부스타는 콩고입니다. 기록 연도는 아까 그 아라비카가 6세기에 발견됐다고 하는 설이 있다 그랬죠, 그죠? 요거는 6세기에 발견됐다는 설이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신문학적 사전에 정확하게 기록된 게 1753년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록. 그러니까 뭐 종이 이름 정해놓고 정확하게 기록된 게 1753년이고 로부스타 같은 경우는 1895년이 됩니다. 염색 채수가,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하실 때 단순하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은 거는 다 아라비카, 나쁜 거는 다 로부스타로 밀어붙이시면 암기하기가 조금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먼저 발견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염색 채수가 아라비카는 44개, 로부스타 22개.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예, 많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카가 염색 채수가 많습니다. 자, 기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추를 사실 때 고랭지 배추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고랭지 수박 이런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고랭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지대에서 자란 농작물을 고랭지 농산물이라고 합니까? 고지대에서 자란 걸 고랭지 농산물이라고 합니까? 고지대에서 자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이 있다고 하면 커피도 똑같습니다. 뭐 배추도 그렇고 보통 이걸 우리가 한 구분 지을 때 한 800m 이렇게 구분을 짓고요. 요 800m 위에서 자라는 거 우리가 이제 고지대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커피가 이렇게 자라는 거죠. 커피 열매가 이렇게 자라고 여기서도 이제 커피 열매가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고지대와 저지대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고지대는 일교차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일교차가 높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있다가 산에 꼭대기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춥죠? 예. 굉장히 온도 변화가 심하죠. 저지대 같은 경우는 온도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좀 낮은 곳이 고지대고 밑에 쪽은 온도가 조금 따뜻하고 일교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죠. 사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교차가 낮고 폭이 크면 이 커피가 자라기가 좀 좋은 조건입니까? 좋지 않은 조건입니까? 좋지 않은 조건이죠. 그러니까 빨리 자랍니까? 빨리 못 자랍니까? 빨리 못 자라죠. 빨리 못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물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추 같은 경우도 고랭지 배추라든가 이런 것들은 속이 꽉 찼다는 얘기 하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자라지 못하니까 내부적으로 꽉꽉 다져지는 거죠. 그래서 이 커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밀도가 높고 꽉꽉 다져진 커피들은 맛과 향이 뛰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밑에 거는 금방금방 자라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커피는 자라는데 조금 어려워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포시럽게 잘 자란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못된 짓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금 어렵게 이런 자란 사람들이 또 나중에 보면 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커피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고지대에서 자란 커피들은 아무래도 맛과 향이 훨씬 더 뛰어나고 저지대에서 자란 커피들은 빨리빨리 자라기는 하지만 맛과 향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커피 등급 분류를 한번 보시겠지만 지대에 따라서 어느 만큼 높은 데서 자랐느냐 따라 가지고 좋은 커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보셨죠? 기온을 보시면 보통 그 아라비카 같은 경우는 800m 이상에서 자라기 때문에 좀 춥습니다. 그래서 15도시에서 24도씨 정도에서 이제 커피가 자라고요. 로버스타 같은 경우 여기 이제 24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24도씨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겠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좀 더 따뜻하죠. 그래서 30도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부스타가 주로 자라는 온도는 24에서 30도씨, 아라비카 자라는 온도는 최적의 온도는 24도에서 15도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은 보통 한 800m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또 아라비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비가 오지 않아도 됩니다. 보면 여기가 좀 쌀쌀하지 않습니까? 쌀쌀한데 비까지 오면 너무 추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는 강수량이 좀 적어도 된다. 그래서 1500에서 2000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는 덥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더우면 물 많이 먹죠? 그와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우니까 비가 좀 더 많이 와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2000에서 3000 정도 밀리리터 정도 강수량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병충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좋은 콩이죠. 아라비카가 좋은 콩. 여자로 따지면 예쁜 여자, 예쁜 콩. 이거는 건강한 여자, 나쁜 여자.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콩도
사람도 그렇지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되게 예쁜 여자애들은 어떻습니까? 툭 하면 병 걸리죠. 우리 사랑 이게 뭐 여기서 끝내야 돼 막 암 걸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커피도 좋은 커피니까 병에 약해요. 아시겠죠? 예. 근데 이게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헛된 것들은 뭐 아프지도 않아요. 그죠? 되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부스타 커피의 가장 장점은 뭐냐 그러면 병충해에 강합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커피는 조건들을 굉장히 잘 맞춰줘야 잘하는데 로부스타는 던져놓고 가끔씩 사람이 눈길만 줘도 그냥 잘 자란다고 합니다. 로부스타 뜻이 독이 있는 딱딱한 굳은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훨씬 더 병충해에 강하다. 그래서 좋은 커피는 주로 아시아권에서 자라기가 조금 어려워요. 아프리카나 적도 쪽에서 많이 자라고 조금 이게 로부스타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조금 많이 자랍니다. 전 세계 커피 생산량 두 번째가 베트남이거든요. 만약에 베트남에서 이렇게 품질 좋은 아라비카가 생산된다 그러면은 전 세계 커피 시장에 또 한번 그 축이 흔들릴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커피는 많이 생산되지만 병충해에 그 강한 이런 커피밖에 생산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라비카는 병충해에 약하고 로부스타는 비교적 강하다. 자, 이 보면 체리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 체리가 숙성되는 시간이 아라비카는 6에서 9, 로부스타는 9에서 11.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열리는 게 유리합니까? 천천히 열리는 게 유리합니까? 착한 커피니까 빨리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카페인에 대해서 좋은 느낌 있습니까? 안 좋은 느낌 있습니까? 보통 안 좋은 느낌 있죠? 그럼 좋은 커피는 카페인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적어야 되겠죠. 안 좋은 커피는요? 카페인이 많겠죠. 그래서 뭐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화단에 올라가서 먹는 자판기 커피는 카페인이 많고 커피 전문점에서 먹는 커피는 카페인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더 줬으니까 좋은 커피 마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부스타는 카페인이 많고 아라비카는 근데 카페인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예. 자, 아라비카는 카페인이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분 아라비카 같은 경우는 그 같은 나무 안에서만 그 수분이 이루어지는 거고 로부스타 같은 경우는 다른 나무에서도 이렇게 수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지만 맛은 아라비카가 향미가 우수하고 신맛이 좋습니다. 좋은 커피 일반적인 특징이 신맛이 좋습니다. 예. 로부스타 같은 경우는 향미가 약하고 쓴맛이 강합니다. 그리고 향도 염색공단 지나가면 날 법한 향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먹어보시겠지만 그런 향들도 나고 굉장히 좀 불쾌합니다. 자, 주요 생산국가 아라비카 커피가 생산되는 주요 생산국가는 여러분들이 커피하면 떠올리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뭐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케냐, 과테말라 이런 나라가 이제 주로 아라비카가 생산되고 로부스타는 주로 아시아권에서 생산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뭐 이런 데서 커피가 생산되는 거죠. 아까 인도로 커피를 처음 가지고 온 사람 누구라 그랬죠? 인도의 부처님 부다 무슨 부다? 바바부단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자, 생산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게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선호도가 높으니까 요걸 생산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60에서 70 정도 되고 여기 한 30% 정도 커피가 생산됩니다.